좀 뭐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워낙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도 12월 3일 날도 퇴근해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10시 한 반 훨씬 넘어가지고 저희 큰애가 와가지고 저를 깨웠습니다. 마침 저희 집사람이 저 동네 친구들하고 지방 여행 중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아버지 일어나셔가지고 전화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계엄이라 그러는데 계엄이 뭐예요? 저에게 물어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방송이 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이 아이가 한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증인 당시 국내외 정세 등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날도 아주 평온하게 퇴근을 했고 저로서는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저로서는 사실 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계엄이라는 게 저는 뭐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게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평온하게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그것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봤는데요.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를 빼주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식의 그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지금도 뭐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얼굴 표정 자체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예, 다음으로 증거 순번 56번 924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 소집한 사실을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보고 처음 알게 되셨죠? 예, 맞습니다. 이 메시지 맞나요? 뭐 저는 아마 조 무렵에 조금 늦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 메시지 다음에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답니다. 뭐 실국장님들도 뭐 모이시죠라는 그 메시지 받고 바로 저도 좀 고민하다가 그 법무부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이전에도 피고인이 비상간부회의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없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이 회의를 소집할 당시 법무부 실국장들 카카오톡 대화방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실국장들도 상당히 많이 놀란 상황이었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뭐 궁금해하기도 했고, 저는 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전 늦게 접속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법무부에서도 연락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실국장 단톡방이라는 데를 들어가 본 건데, 보니까 뭐 실국장들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쨌든 뭐 장관 그러니까 피고인이 회의를 개최했으니까 회의에 가면 뭐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예. 이 대화방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이 조거 말고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뭐 실국장님들 모이시죠. 요 대화 보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좀 고민하다가 출발했고 그 이후로는 그 대화방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방에 포고령 관련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나요? 포고령 관련 내용은 저는 본 기억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3분경 배상업에게 23시 04분경 신용회에게 전화해서 비상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런 전화 따로 안 받았나요? 예, 전화 안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으신 적 없죠? 특별한 전화 없었습니다. 혹시 뭐 전화가 필요하면 비서관이 전화를 하지 장관이 직접 전화한 적 없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337번 진술조서 5894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조사받으신 조서입니다. 증인 특검조사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증인이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계엄 선포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뭐 이렇게 뭐 폐악질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실체적인 요건은 완전히 흠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뭐 절차적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 연락 안 받은 거로 생각하고 뭐 단톡방에 제가 읽었다는 걸로 하나 지워지긴 했겠지만 어쨌든 못 본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잠자서 그냥 뭐 안 나갔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텔레비전 방송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최소한 사실은 뭐 제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차를 몰고 과천으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좀 굳히게 됐습니다. 예. 증인 회의 가시는 중에도 비상계엄 관련 뉴스 청취하신 거죠? 예. 방송 듣고 있으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계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 국회로도 뭐 군인들이 출동했다 그랬었나? 뭐 저도 지금 선후 관계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데 방송에서 계속해가지고 일거에 척결하고 이런 부분은 뭐 계속해서 방송되고 나오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방송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로서도 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구나. 이게 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법무부에 가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그만둬야겠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담화문과 포고령에 관련된 내용도 들으셨나요? 포고령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기 전에 애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하겠다고 출근해가지고 아빠 아무래도 그만두고 집으로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애가 했던 말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도 한다는데 아빠가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애가 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집을 나선 시각은 아마 이미 포고령이 나온 이후였을 겁니다. 예. 출발 전에 아드님한테 들으셨다는 거죠? 예. 증인 법무부에 도착한 시각 언제쯤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실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법무부 차관 김서구 만나셨죠? 예, 제가 처음에 먼저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차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잡아가지고 차관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서구 차관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제가 김소구 차관한테 몇 달 전쯤에 이미 어차피 제 임기는 뭐 2025년 7월 5일까지입니다만 2월 달쯤에 어차피 검사장급이나 뭐 이런 간부들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4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그 자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4년 6개월의 기간이 뭐 그만둘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어쨌든 저도 뭐 자리를 비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김서구 차관한테 12월 말쯤인가 뭐 제가 내년 2월 되면 그만두겠다고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와중에 김서구 차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중에 차관님, 저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들어가서 이게 개헌 관련 회의고 그러면 전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차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분위기도 누그러뜨릴 겸 그냥 옛날에 그만두겠다고 했던 얘기도 있으니까 그냥 툭 치면서 제가 하와이도 놀러 간다 그랬고 좋은데 놀러 가고 좋죠 뭐 그냥 그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됐나요? 그게 장관 부속 소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인데 거기에 뭐 평소에 실국장 간부회의가 열리는 그 긴 테이블이 있는 회의고, 거기에 실국장들 말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과장, 뭐 대변인,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장 이런 그 주요 간부들 일부가 포함돼 가지고 전체가 한 12서너 명 이 정도 앉는 자리인데,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사람이 많아서 한두 명 정도가 서가지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회의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실국장들은 자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실국장들 전원이 참석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검찰국장은 출장 중이었다고 하는데 검찰과장 얼굴을 봤던 건 기억이 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있었고 제 자리에도 누군가가 앉아 있어서 제가 제 쪽 자리로 가니까 그쪽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저한테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예. 당시 비상간부 회의에 법무실장과 비상안전기획관은 없었죠?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꽉 차 있고 저도 그런 거를 일일이 누가 있고 없고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법무실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교정본부장 신용해 검찰과장 임세진은 보셨죠? 제가 임세진 과장은 봤고요. 출입국 본부장하고 교정본부장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평소에 피고인 박성재가 주최하는 다른 회의에도 검찰국 과장들이 참여했었나요? 그건 뭐 회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국장 회의 경우에는 대리 참석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 과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 있기는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장 중이거나 뭐 이런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뉴스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나요? 텔레비전 한쪽 구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본부장이 있었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둘 중에 선후 관계는 모릅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서도 특검 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후 관계는 모르지만 한 번 들어갔을 때는 출입국본부장과 피고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어느 선후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은 교정본부장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두 사람이 있었던 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TV는 켜져 있지 않았고요. 텔레비전은 제가 알기로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켜져 있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예. 회의실의 모습은 어땠나요? 회의실 모습은 제가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뭐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소의 모습을 제가 그려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차관이랑 같이 회의실에 들어갔고 12개 회의 중이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차관은 장관 옆자리가 그러니까 피고인 옆자리가 차관 자리입니다. 글로 들어가고 저는 그 반대쪽으로 제 자리 쪽에 가니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 중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아마 출입국본부는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출입국 본부는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회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묻거나 자문을 구한 사실 있나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정확하게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 장관 그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 제가 조직범죄, 대검 조직범죄과장 할 때 저희 계장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비서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 그러면서 그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용지, 저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법무부 그 회의실에 비치하는 법무부 용지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계를 보니까 그 4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00시 09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00시 0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간부터는 요 일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00시 09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뭐 거기 있는 직원들 몇 명 다 출근해 있었는데 악수하면서 아유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 순서는 기억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피고인 아시겠지만 그 대변인, 그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막 쫓아 나오면서 저 감찰관님 이러면서 말렸고, 제가 그 대변인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